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 증시는 마틴 루터킹의 날로 휴장했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 유럽은 하락 마감했고요. 미 증시가 하루 휴장한 가운데 이번 주 미국 소비 결과와 주요 기업의 실적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주가 지수 흐름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고요. 전날 우리 증시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1% 가까이 내리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해 부진한 실적 역시 지수의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양 지수가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7% 하락하면서 2,524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38%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856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대장주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0.82% 약 1% 가까이 밀리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나홀로 여기서 빨간불 켜면서 0.65% 강세 흐름 연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셀트리온 1.28%, 1% 넘게 강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9만 500원 선에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현대차는 0.8%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홀딩스는 0.9% 하락, 네이버와 기아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 BM이 1.54%, 에코프로는 0.48% 낙폭을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BM은 30만 원 선 아직까지는 되찾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LNF가 5% 넘게 급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8만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LB가 보합권, RT오즈는 1.46% 낙폭을 보이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시죠. 셀트리온 제약 5% 넘게 급등하면서 이 중에서는 나홀로 빨간불 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PSP가 0.49%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 JYP 엔터테인먼트는 1.8% 낙폭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코스맥스 종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4분기 영업이익은 좀 3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의 화장품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이 우선 국내 쪽에서도 이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중국 쪽에서의 그 상승 여력이 좀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게 숙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OEM 오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국 쪽에서의 뭐 소비 경기나 이런 이 전방 그 중국 기업들의 수주나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의 그 법인 쪽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 점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 화장품 업체와 이 합작 공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동을 좀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중국 쪽은 안정적인 그 매출에 대한 상승세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 고객사들의 이 오더가 증가하고 있죠. 이 재고 비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작년 말부터 시작되면서 이 부분이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중국 쪽에서의 그 제자리 찾는 과정에서 이제 국내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그 작년 3분기는 좀 비수기였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프라이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미국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증가 효과가 이 코스메틱 쪽에서의 그대로 연결되는 모습이 좀 나타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업종이 이제 트렌드죠. 이 중소형 화장품에 대한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이 호조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성장세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쪽에서의 이 화장품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 OEM, ODM 업체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특히 이제 가성비, 다른 이 OEM, ODM 업체들 대비해서 우리나라 OEM, ODM 업체들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전에 평가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 코스메틱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지금 코스맥스는 14만 원까지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자, 화장품 업체 코스맥스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글로벌 텍스프리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그 관심이 많이 높죠. 12월 중순부터 주가가 좀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 세금 환급에 대한 어떤 이 새로운 그 매출처 그리고 상장하는 회사 중에서도 좀 특이한 좀 재미있는 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나 이 여러 가지 외국인 관광객이 뭐 백화점이나 연세점 쪽에서 어떤 그 면세가 아닌 다른 일반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환급 규모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어떤 그 커미션에 대한 부분을 좀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텍스프리의 이 매출 구조는 이 환급 금액이 클수록, 한마디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이 마지막 엔드 고객에 대한 매출액이 잡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이 중국인 관광객이 예상보다는 그 방문객이 좀 줄었던 상황을 봤을 때,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를 놓고 보면은 올해도 많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작년 대비해서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진 쪽에서 봤을 때도 이 일반적인 신혜환급보다도 즉시환급에 대한 부분이 마진이 많이 남죠. 뭐 인력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큰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즉시환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 신경을 쓰는 그런 채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마진 채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이 즉시환급 채널을 늘리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이 실적 전망은 지금 증권사들도 높게 지금 평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급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환급 사업이죠. 이 뭐 프랑스, 싱가포르, 또 역시 올해 같은 경우 태국 쪽 같은 이런 새로운 국가 쪽으로의 산업 부분을 지금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외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부분도 지금 긍정적으로 좀 살펴봐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7천 원 이상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충분히 매력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코스맥스, 외국인 9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100% 이상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 역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기관 2거래일 연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는데요. 올해는 4호 면세 물품금의 기준이 내려가고 환급 한도 역시 큰 폭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해당 종목 자세하게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6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질결 지수는 양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우선 환율은 1,321원입니다. 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42,7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테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지속되면서 해운주 강세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6G 사업 가속화 전망 등의 통신 테마 역시 상승을 이뤘고요. LG전자발 전기차 테마도 오름세를 겪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관련주 내에서 하락했는데 앨범 판매량 감소세에 엔터주 역시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 어떤 종목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지 저희 증시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의견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직후의 지수 모습 확인하시죠. 코스피 0.6%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웁니다. 2,51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9%, 0.3% 수준에서 낙폭을 키웁니다. 856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네요. 자, 예상 실결 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지수 개장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실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우선 한미사이언스입니다. 0.23%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43,4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경영권 분쟁에 베팅하면서 어제 장중 12% 넘게 급등하면서 그대로 종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5% 넘게 시초부터 강하게 급등하고 있고요. 57,600원에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리온 그룹이 6천억을 투입해서 최대 주주로 올랐다라는 부분에 관심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해당 부분 역시 시초부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인탑스입니다. 우선은 보합 출발하고 있지만 체결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29,300원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인탑스는 삼성 투자 계획의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다는 분석 속에서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을 탔습니다. 오늘도 주가 방향성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솔리드입니다. 1.69%, 1.7% 가까이 급등하면서 7,2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리드는 6G 네트워크 통신 기술에 대한 전망으로 시간 외에서 급등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LG 헬로비전입니다. 3.49%, 3.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4,600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LG전자가 전기차 충전기 생산 공장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도 4%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대성에너지가 1.36% 약세 흐름 연출하면서 12,3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미군과 후티 반군의 무력 충돌이 심화되면서 천연가스 LPG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성에너지는 오늘 장에서 시초부터 좀 약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좀 뱉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에이스테크입니다. 9.18%, 약 10% 가까이 급등세 연출하면서 2,85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는 통신장비 기업으로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고요. 오늘 10% 가까운 상승세 연출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 동방입니다. 2.94%, 약 3% 가까이 밀리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2,975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홍해 리스크의 해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동방은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약 3% 가까이 밀리면서 물량 뱉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GSE입니다. 2.2% 급락하고 있고요. 4,1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GSE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거래가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석유주로 거론이 됐고요. 이 거래를 연속해서 강세를 연출하게 됐습니다. 다만 오늘은 함께 지금 석유와 해운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종목 현대공업입니다. 3% 넘게 급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7,9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실리콘 음극재 기업에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세 흐름을 탔지만 오늘은 시초부터 물량 소화하지 못한 모습 뱉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개장하고 4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주식 찾아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최근의 강세 상당히 대단합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좀 약하죠. 삼성전자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4분기 실적도 좀 약했고 좀 사이클이 전반적으로 좀 하향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좀 슬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셀트리온 관련주가 강합니다. 셀트리온 2% 정도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은 더 올랐죠. 5.5% 이렇게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따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제 LNF 실적 나왔다고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두 분기 연속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자, 성장주들이 두 분기 연속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고 영업이익률도 아주 크게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물론 재고평가 손실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일시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격이 올라서지 않으면 재고평가 손실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 후반에 좀 반등을 해서 플러스로 끝났습니다만은 오늘 장 초반에 마이너스로 시작했다 오늘 다시 플러스로 반전됩니다. 이거를 빅베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털어내고 가는 걸로 보는 반응인가요? 이따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바이오 관련해서 뉴스가 많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이제 뉴스가 나왔고 어제는 또 한미사이언스가 그 뉴스가 있었죠. 오늘 레고캠 바이오 5.3%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오늘은 뭐 마이너스 3%네요.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1위입니다만 오늘 마이너스 1.4% 30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흥하이온 최근에 상당히 투기적인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홍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거의 좀 장기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흥하이온 아주 좋아라고 계속 달려가시는 거고 아니다 또 올 때까지 왔다 아주 너무 많이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심 주식 9위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10위에는 두산 로보틱스, LS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7위, 10위, 11위가 거의 최근에 상장했던 대형 IPO주 계속적으로 관심 상위에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377계약 이렇게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 184호 이렇게 팔고 있네요. 코스피스는 약간 플러스입니다. 그렇지만은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말이죠.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삼성전자 189억 프로그램 순 매도 나오면서 0.4% 이렇게 팔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똑같이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75억 순 매도 나오는 가운데 0.6% LG 에너지 솔루션 플러스 0.4% 2차 전지주들이 어제 좀 많이 내렸다고 오늘 장초반에 약간 힘을 좀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혼자 좀 강했었죠. 오늘 0.5% 내려가고 있고 셀트리온 계속 1%대에 있습니다. 곧 시가보다는 조금 밀려 내려오는 이런 양상입니다. 코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아침에 프로그램 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17억 들어오면서 1%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9만 5,500원 정도에 있고 에코프로 0.16%. LNF는 오늘 장초반에 좀 많이 오르네요. 그래서 오히려 영업 적자가 심하게 난 거를 플러스로 좀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좀 있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61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HLB 오늘도 프로그램 순 매수 4억 이렇게 들어오면서 1%. 그러니까 LNF나 HLB는 지금 코스피로 넘어가는 이런 이슈까지, 이벤트까지도 좀 겹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 46억, 네이버 28억. 두산 로보틱스 10억 이런 순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프로그램이 들어오네요. 14억 정도, 2.8%. 장이 조금 이렇게 코스피가 밀려 내려가고 있고 지금 2,521까지 왔습니다. 근데 2,500선은 뭐 테스트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이 밀려 내려가면 방어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틸리티 중에 하나인 한국전력 오늘 3%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LNF 오늘 61억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온 덕에 여전히 4.5%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1.3% 선에서 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상입니다. 코스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순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270억 넘는 지금 프로그램 순 매도가 들어오면서 0.4%대 두 종목 거의 공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61억 매도 들어오면서 2.8%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아까보다도 시가보다도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플러스 1%에 불과하다. 자, 레고캠 바이오 투자를 결정한 오리온 마이너스 9%입니다. 주가로 응징을 하는 건가요? 주가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 순현금이 한국에서 많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꼭 요구하는 수익률들이 있어요.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요새는 보통 9에서 10%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주주 입장에서요.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 나는 9에서 10% 받으려고 오리온을 투자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죠. 왜?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당장 이익 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이 들쭉날쭉하죠. 그 뭐 마일스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은
안 들어오면 또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 바이오 투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파는 거고 아니다. 성장성이 좋다 이러면 저가 매수에 응할 수 있는데 일단은 마이너스 10% 장 초반에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프로그램 순매도 상인데요. 레고캠 바이오 당연히 오늘 좋을 수밖에 없는데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133억 프로그램 순매도 들어오면서 플러스 2.37%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제 장 초반에 4%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프로그램에도 84억까지 늘어나면서 2.7%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장님,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약한 가운데 2차 전지주가 약간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좀 밀려 내려갔잖아요. LNF 특히 공시가 나온 거 보니까 4분기 아주 빅베스라고 할 만큼 영업 손실이 상당히 심각하긴 한데 오히려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LNF의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좀 그전부터 좀 시장에서 이렇게 나왔던 상황에서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2차 전지 오히려 저는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벤트 해소 관점에서 이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좀 그 주가적인 투자 심리는 약간의 좀 움츠러드는 부분이 좀 키우는 움츠러 부분이 이제 나와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우려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지워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판매량 회복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근데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ASP나 여러 가지 판매 가격이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떨어졌고 이 부분이 좀 이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됐던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긍정적인 삼성전자나 또 마찬가지죠. 반도체 업종도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미리 반영되고 기대감이 지금 현재 주가에 먼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들도 이제 그거에 대한 시작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초에 본다고 하더라도 리튬 가격에 대한 이 변동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2차 전지주를 지금은 접근하는 부분보다도 이런 좀 투자 심리가 바뀌는 과정 그리고 이 전후 과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주가가 먼저 좀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서 매수 관점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견해 들어봤고요. 바로 제약바이오를 안 볼 수가 없는 게 오늘 한미사이언스 벌써 VI 걸리나요? 지금 7%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레고캠바이오도 뉴스가 떴죠. 2.4%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OCI 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를 좀 지분을 27%까지 늘린다고 했고 레고캠바이오 오리온이 6천억 정도 이렇게 자금을 투입을 합니다.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OCI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진출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선 우려감은 좀 있는 상황이죠. 어떤 좀 이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는 이제 지금 얘기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한미사이언스든, 물론 이제 한미약품의 어떤 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전에 이제 한미 그룹주들이 투자에 대한 부분, R&D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코로나도 있었고 재정적인 상황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멈춰졌던 부분이 저는 OCI 쪽에서의 이 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좀 더 활발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같은 면에서는 저는 좋아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우선 오리온이 레고캠바이오를 인수하는 부분도 저도 좀 약간 깜짝 좀 놀랐던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한미약품 대비해서 레고캠바이오는 아직은 좀 시작인.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온의 지금 주가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레고캠바이오는 오히려 좀 향후에 투자나 또 이제 R&D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지금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리온이나 OCI
시야가 아니라 오히려 정도가 그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레보캔바이오나 다른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증시에 이제 양치기 소년 관련되는 이제 업종이 바로 그 통신 부품 장비 이쪽인데요.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6G 관련해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관심을 보인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아주 통신 쪽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약세입니다. 이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늑대가 나타난 거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신장비 업종 같은 경우도 거의 몇 년 동안 가장 좀 아픈 손가락, 아까 주주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통신장비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좀 실망을 하셨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어떤 모멘텀이 없었죠. 특히 이제 이 식스지에 대한 부분도 오랜만에 통신 장비의 호재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식스지라는 부분이 그 통신 쪽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온디바이스 AI나 자율주행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그 전에 어떤 통신 업종에서만 끝났던 게 아니라 다른 사업과 연관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스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AI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우리 통신기기 업체 통신 장비주들이죠. 이 장비주들에 대한 이 수주가 예전에 어떤 5G나 이런 쪽에서의 단순 이 통신 기지국이 아니라 다른 산업적으로의 수주에 대한 부분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통신 장비주들의 어떤 또 하나의 매력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안에서도 이제 그 종목별 신뢰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솔리드, 또 RF, HRC 같은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좀 슬림하면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통신장비주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완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코스피 강세, 코스닥이 약세 뒤집어졌다 다시 갔다. 오늘은 또 코스닥이 강세네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네, 요즘 시장 자체가 사실 좀 녹록치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핑퐁핑퐁 하는 게 적어도 1월 31일에 있는 삼성전자 본실적 그거랑 이제 FOMC까지는 좀 비슷한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제 미국장도 최근에는 되게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잘 나가던 시장이 멈추기 시작을 했었던 것도 특히나 미국장이 이런 좀 물가지표 관련된 이런 매크로적인 지표가 발표됐을 때 약간의 좀 주춤거리는 흐름들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기대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빠르게 정말 금리 인하가 될까? 그러기엔 고용이 너무 강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벤트들을 다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갖추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큰 굵직한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이렇게 좀 대형주와 소형주 사이에서의 좀 이슈 따라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저는 환율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일이 1,325원대까지 지금 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올
있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증시가 또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대체 투자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우리나라는 좀 소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영향들도 일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저 시장 주변에 좀 악재들이 있다. 좀 우려해서 조금 천천히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입니다. 셀트리온, 한국전력, 한미사이언스, 롯데정보통신, 흥하회원 이렇게 5개 종목입니다. 어느 걸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셀트리온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전거래일에 나스닥 상장 관련된 또 네. 뭐 이슈가 좀 나스닥이 아니라 이제 미국 증시죠. 예, 거기에 좀 상장한다라는 상장을 신청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조금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인데. 뭐 사실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합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빅파마로 넘어가서 사실 좀 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연말 이후에 좀 강하게 바이오 쪽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워낙 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른 일부 차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뭔가 본업 자체에서 뭐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합병을 하면서의 좀 막판 좀 매수가 들어갔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약간의 좀 물량 소화 이후에 저는 다시 한번 좀 우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좀 바이오를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신약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을 투자하시는 게 탄력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겠지만 그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어려움에 닥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같이 그래도 실적적으로 굉장히 찍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신약 모멘텀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또 제약과 관련된 또 병합도 또 앞으로 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지나갈 때마다 좀 비중을 확대를 하시고 나면은 그 이후에 빅파마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고 그때 가서 살 걸 하면 늦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주가가 좀 아래쪽에서 많이 분포를 하고 있을 때 미래를 보시고 좀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터치하시면서 간단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나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코스닥 쪽 실시간 상승률 상위 톱5 보고 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인탑스, 엔캠, 제주반도체 또 있네요. 테크윙, 셀트리온, 제야. 오늘 얘기할까요? 네, 저는 테크잉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또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뭐 물론 굉장히 장기적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앞으로의 증설 기조가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생긴 상황이죠. 이제 만약에 이런 증설 기조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뭐 이제 핸들러라든지 이런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들이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 테크잉이 그 안에서의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업턴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테크잉이 이제 증설, 그러니까 감산했었던 거에서 다시 증설로 넘어가면서 뭐 COK라든지 뭐 프로브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리포트가 이미 한 달 전, 2달 전부터 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도 바닥권에서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클러스터가 뭐 진행이 될 때 물론 삼성전자가 500조를 투자를 해야 되고 뭐 기타 민간에서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정부가 그를 위해서 전력이라든지 기타 인프라 부분은 밀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우위를 가질 수 있고 결국에는 생산에 대한 좀 거점,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이제 글로벌적인 또 1위를 만들려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뭐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좀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제조 반도체나 같이 나오긴 했는데 그쪽은 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점진적으로 올라오면서 좀 중요한 라인을 거래량 동반하면서 좀 강한 장대 항봉으로 돌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돌파 매매 쪽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실적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상당히 좀 많이 부진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업황이 턴을 하고 있는 초입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증설 모멘텀이 굉장히 장기적으로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좀 사업적인 이런 수혜는 충분히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테크잉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뭐 조그마한 뉴스만 나오고 모멘텀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주가가 이제 엄청 그렇죠.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라 밸류 투자자보다는 트레이더의 시장이 된 지가 좀 됐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고요. 이제는 급등 종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급등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오스입니다.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이 실시된다고 어제 공시를 통해서 알렸고요. 기준가는 17,600원입니다. 현재 11% 급등하면서 19,6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급등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 HT입니다. 우선 CS 훈풍을 타며 어제 장 초반부터 상한가 터치했고요. AI 휴머노이드사와 협력한다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세 흐름 연출했습니다. 9,34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고바이오랩입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언급을 했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핵심 균주에 대한 부분을 미국에서 특허 등록 마쳤다라는 소식도 호재로 들어와 있습니다. 6.47% 급등하면서 12,83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네 번째 종목은 써넬L입니다.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자산 가치 재평가를 실시한다라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시초부터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29.92%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현재가는 3,1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SH에너지화학입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연출하고 있고요. 히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심해 광물 자원에 대한 탐사와 채굴을 위한 사전 단계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관건이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요. 현재 15% 상승하면서 886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자, 급등주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음 AI 가져오셨네요.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따라가자라고 따라가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애플이 이제 14년 만이죠. 왕자에서 내려온 부분을 좀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의 AI 모멘텀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쳤을 때는 지금 뭐 이제 챗 GTP 쇼핑몰 관련된 이슈를 해서 뭐 이수 소프트라든지 뭐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이런 쪽이 먼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오랜 기간의 업력을 가지고 있고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도 앞으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XR 이번에 좀 기대가 되는 게 이제 뭐 사우디 쪽에서 또 이제 투자가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뭐 거밍치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XR 기기를 거의 사용을 안 해봐서 요번에 주말에 한번 그 비트세이버라고 해서 이렇게 오는 거 막 칼로 휘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안 상당히- 어지러워요? 괜찮습니까? 네, 저는 뭐 굉장히 좀 그래요? 괜찮게 잘했습니다. 오디세이로 했는데 사실 메타퀘스트가 훨씬 더 기능적이나 이런 착용도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XR이 앞으로 정말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가격대도 비싸고 2월 1일부터 출시고 우리나라에는 안 팔고 초도 물량도 좀 적지만 예. 지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XR 기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재밌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외부에서 보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보이지만. 뭐 하는지 모르겠죠. 네, 근데 뭐 제가 할 때는 뭐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마음에인데 이제 RAG라고 해서 챗봇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클라우드형으로 납품을 하고 뭐 챗 GTP 쪽으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자사 쪽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케스트라라는 부분을 또 작년에 오픈을 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플랫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날뛰기만 해도 다 돈이 된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잘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재작년의 이슈죠. 이제 뭐 초거대 관련된 이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했을 때 그 안에서도 마음 AI가 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좀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나 뭐 특히나 기술력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인정을 받고 있구나. 근데 주가는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순환매 관점, 또 이제 계속적으로 기술주가 쏘아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AI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따라가 보기로 하고요. 네. 그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따라가자라고 따라가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차트가 약간은 조금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네.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청단위에 뭔가 이 관계부처가 생긴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5월이죠? 5월입니다. 네, 네. 5월이고 이게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예산을 준다라고 했을 때 사실 믿음이 좀 떨어지겠지만 청단위로 되면 이게 자체적인 예산을 만들 수 있고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군사 쪽에서도 청단위의 이런 이벤트가 생기고 나서부터 내수에서 수출적으로 굉장히 좀 품목도 다양해지고 개발이 빨라졌었던 네.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방산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사실 한국항공우주가 뭐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하나 그룹 대비해서는 상당히 탄력도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수주적인 부분이 좀 많이 공백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목표 수주액이 4.5조인데 충분히 그 이상의 수주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지역도 뭐 대부분의 방산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3군데 이상으로 좀 확장이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예전에 한국항공우주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수리온이라는 것도 이제 헬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죠? 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수출 아이템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주가 일단 크게 늘어난다는 건 중장기적으로의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작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수급적으로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거기에 연기금에다가 사모펀드까지 같이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강함도 상당히 강한 상황이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항공청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쪽은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이 조금 더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뭐 지금은 AP위성이라든지 이런 쪽이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이제 세트라 가입처럼 인수 관련된 모멘텀들이 부각되면서 결국은 대형주 쪽으로 합쳐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궤도로 좀 우주항공 쪽도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5월 달에 개청을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까지 오늘 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부 증권사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제주항공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하나하나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견고한 수요로 기대치 상회, 대신증권의 리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항공 운송 산업의 특징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초기 설립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요. 고정 비용에 대한 투자 역시도 높기 때문에 국가의 항공 정책, 질병, 테러 등 예상치 못한 이벤트의 리스크를 조금 더 크게 받는 편입니다. 국가 간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비용 항공사의 시장이 조금 더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여행으로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은 국내 LCC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LCC 시장을 선도하면서 항공 운송 산업 성장에 기여해 과거 대형 항공사 독과점 시장에서 다수의 LCC의 등장으로 국내 총 10여 개 항공사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항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 것은 물론 운영 효율화 극대화를 위해서 저비용 구조를 확고히 하고 LCC 최초로 화물 전용기 도입을 통한 사업 확대로 수익 구조 역시 개선에 나서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살펴보시면 제주항공이 아시아나 화물 사업 인수로 인해서 항공 화물 2위를 넘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고요. 매각을 추진하는 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의 인수 기업으로 제주항공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화물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은 국내 LCC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화물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최근 엔데믹에 따른 여행 수요 급증으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에 따라 특히 유럽연합의 EC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조건부 승인한다라는 소식에 매각의 속도가 붙고 있는 부분도 호재로 들어와 있고요. 아시아나 화물 사업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 때문입니다. 화물로 배터리, 자동차 부품, 전자상거래 물량을 나르고 있는데 엔데믹에 한계가 있는 만큼 화물 매출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의 화물 노선을 살펴보시면 아시아 지역이 대부분인 만큼 매출 수익성 회복에 한계가 있는 모습이고요. 제주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인수할 경우 단숨에 매출 1조 원대의 국내 2위 항공 화물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판단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 부담이 여전한데요. 이제 막 재무 구조를 개선 중인 제주항공이 화물 사업을 인수할 경우 자금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물 사업 인수 시 떠안아야 할 부채가 약 1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비행기 리스와 유지, 보수 등을 감안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만 제주항공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455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익 변동성 역시 변수로 들어와 있는데요. 항공 화물 사업의 수익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코로나 때 대형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뜯어서 화물기로 개조하면서 사용을 했는데 항공 화물 수익을 끌어올렸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이런 수익 변동성 역시 변수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발틱 항공 화물 운임 지수도 지켜보겠습니다. 2021년 5,254포인트를 기록했던 발틱 항공 화물 운임 지수가 엔데믹 이후 지난 9월에 2,000포인트 아래까지 떨어졌는데요. 다만 최근 홍해발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운임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경그룹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LCC 1위이기는 하지만 이제 막 빚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수와 향후 운영을 위해서는 모회사 애경그룹의 지원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견고한 수요로 인해서 기대치가 상회할 부분, 그리고 매수, 목표 주가는 15,500원으로 10% 정도 상향했습니다. 직전 대비 27% 상회하는 호실적이 예상됨에 따라 상향 조정했는데요. 제주항공 4분기 실적은 일본과 동남아 노선에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4분기 여객기 2대, 화물기 1대 도입에 따른 사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견조한 수요에 기반한 국제 여객 상승 때문으로 호실적이 전망되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라는 판단입니다. 대신증권은 6개월 정도를 내다보면 좋겠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2024년 1분기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부담 경감, 특히나 동절기 동남아 노선의 성수기 효과로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을 하자면 2023년 4분기 영업이익 283억 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화물기 1대, 여객기 2대 도입에 따른 공급 확대 그리고 견조한 수요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2024년 1분기 유가 하락에 따른 연료 유류비 경감으로 인해서 실적 역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1월 2일부터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었던 부분이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고요. 최근 주가 역시도 흐름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타서 우상향 기조를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지난 월요일 1.08% 하락하면서 12,81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우선 대신증권은 15,500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면서 6개월 정도 한번 내다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최근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간의 퐁당퐁당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510선에서 지금 있고요. 개장 전 지금 새해는 코스맥스, 글로벌 텍스 프리 두 종목 언급됐고 따라가 말아에서는 마음 AI, 한국 항공우주 두 종목 모두 따라가 보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